남동유럽이 뱀파이어 역사의 배경이 된 이유는 중앙유럽의 문화권에서 멀리 떨어져 고립된 지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이나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철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계몽주의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던 시대였는데, 브램 스토커가 드라큘라 백작의 근거지로 삼은 카르파티아 산맥 일대에서는 여전히 중세의 봉건적인 사회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남동유럽 루마니아에서는 오래전부터 뱀파이어의 존재를 믿었는데, 뱀파이어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망자들을 불에 달군 쇠로 심장을 꿰뚫고 매장하는 관습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망자들이 흡혈귀가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였습니다. 사산된 태아의 유령은 고양이나 개처럼 사람을 공격하고 형체를 일그러뜨린다는 미신적 믿음으로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죽은 태아를 무덤에서 파낸 다음 심장을 뜯어내 동물에게 먹이로 던져주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민간 전통에 나타나는 이런 기이한 시체 애호 풍속은 소설 드라큘라 백작의 모델이 되었죠. 뱀파이어 미신의 골자는 뱀파이어에게 물리면 뱀파이어가 된다는 속설입니다. 이는 알렉세이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부르달라크 가족에도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혐오스러운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된 배경에는 당시 한 지역 전체 인구를 급감시킨 전염병 때문입니다. 결핵, 디프테리아, 패스트,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고 수많은 시체의 기이한 상태에 대해 설명을 찾고자 했습니다. 과학 발전 이전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고 몇 주 만에 다른 사람이 뒤를 이어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흡혈귀가 되어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현상은 1700년대 세르비아에서 결핵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정점을 찍었는데, 사람들은 결핵으로 죽은 사람을 뱀파이어에게 희생된 것으로 오해하여 쉴 새 없이 시체들을 무덤에서 파내 말뚝으로 꿰뚫었습니다. 뱀파이어 혹은 흡혈귀에 관한 이성적이고 기독교적인 사유라는 책을 쓴 신학자이며 역사학자 요한 크리스토프 하른베르크는 뱀파이어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 그 밖에 사람들이 말하는 뱀파이어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병든 자의 혼란스러운 상상력의 산물이자 살아남은 자들의 미신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체에서 관찰되는 신선한 피와 장밋빛 안색과 같은 현상도 정확히 밝히진 못했지만 어떤 화학적 환경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뱀파이어 연구자로 손꼽히는 성직자 미하엘 람프트는 논문에서 뱀파이어 히스테리는 심리적인 근원에서 나왔을 것이라 기술했죠. 계몽주의의 물결을 타고 있을 때 1755년 오스트리아에서 흡혈귀를 목격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황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안에서 죽은 자를 사후에 다시 처형하는 일을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칙령을 발표한 계기는 뱀파이어라는 의심을 받아 무덤에서 다시 파내진 로지나 폴라킨의 살해에 관한 궁정 소속 의사들의 보고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들이 흡혈귀에 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흡혈귀 구별 방법으로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자연적인 부패 과정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오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관을 잘 봉한 뒤 겨울에 묻으면 부패 과정이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지연되는 수가 있는데, 시신이 많이 부패하지 않았을 경우 흡혈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시신의 장이 팽창하면서 살이 더 오른 것처럼 보이거나
피가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흡혈귀가 돼서 돌아다닌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뱀파이어로 의심받은 시체를 꺼낸 다음 목을 자르고 화형을 시켜야만 뱀파이어로 부활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시체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은 시체의 아킬레스건과 무릎의 정맥들을 자르기도 했으며 시체의 가슴 깊숙이 심장을 관통하도록 사시나무로 된 말뚝을 박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중세인들의 이러한 행적은 현대사회 뱀파이어 영화에서 모티브가 되죠. 암흑 낭만주의 혹은 고딕주의는 낭만주의 문학의 하위 갈래로 18세기 후반 낭만주의가 행복한 희열과 장엄한 숭고를 예찬했다면 암흑 낭만주의는 우울과 몽상, 정신병, 범죄, 그로테스크를 표현하기 위해 사탄, 악마, 유령, 늑대인간, 뱀파이어를 의인화된 악의 표상으로 차용하여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려 하였습니다. 영화나 소설 그리고 전설 속에서의 뱀파이어 이야기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재력 플렉스, 불멸의 삶, 창백한 피부, 매력적인 피지컬, 지치지 않는 체력의 소유자로 표현됩니다. 똑똑하겠다, 힘세겠다, 뭐 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뱀파이어 캐릭터는 그런 조건과 능력을 바탕으로 여자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성적 매력이 충만한 슈퍼맨적인 우상입니다. 서양 풍습에서는 드라큘라를 찾아내려면 젊은 처녀를 흰색의 어린 암말 등에 태워 무덤을 가로지르게 한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 이것 또한 성적 판타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셰리던 르파노의 카르밀라, 브람 스토커의 루시, 테오필 고티에의 사랑에 빠진 여자 귀신에 나오는 클라리 몽드가 모티브가 되어 현대의 여자 뱀파이어로 이어져 오는데 쇼터 영어사전은 여자 뱀파이어를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거리낌 없이 발산하면서 부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자를 홀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쓰는 여자로 정의합니다. 여자 뱀파이어의 유혹에 저항할 수 없는 남자의 모습은 현대 영화 산업의 성장과 함께 에로틱 판타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퐁송 디 테라이는 소설에서 뱀파이어에 의한 희생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뱀파이어를 보았고 뱀파이어가 단속적으로 숨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뱀파이어가 아주 맹렬하게 자신의 피를 빨며 자기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스럽게도 고통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형용할 수 없는 관능적인 쾌락과 이 끔찍한 접촉으로부터 고통스런 기쁨이 생겨났다. 의학과 과학의 영역이 발전하기 전 되살아난 망령들에 대한 중세시대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과 행위는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적 사고에 근거하여 한번 필터링 되었지만 이후 우리 인간의 이성에 대한 판타지를 뱀파이어에 투영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뱀파이어를 떠올리면 공포보다는 매력적인 이성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뱀파이어도 좀비도 물려서 죽었다 되살아난 건 마찬가지인데 좀비는